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듀부아입니다. 24살이고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 피에르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30년간 근무하신 전직 대사이고 어머니 이사벨은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파리 16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사립학교를 졸업했고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지지해 주셨고 한 번도 제 결정에 반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는 식당에서 마오가니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프랑스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국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클레어, 서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어땠니? 아시아 문화 체험이라는 것이 꽤 흥미로웠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 모험을 격려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심장이 요동쳤거든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결혼? 갑작스럽군. 누구와 말이니? 소르본 대학에서 만난 친구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프랑스 가문의 아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남자예요. 지훈이라는 이름이고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순간 식탁 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테이블보 위로 붉은 액체가 번져나갔고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충격적인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한국. 그것도 교사라고?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클레어, 잠깐만. 너 정말로 심각하게 말하는 거니?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에요. 지훈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외교관으로서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 오신 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억누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얼마나 오랜 전통을 이어왔는지. 아니, 내 증조할아버지는 나폴레옹 시대의 장군이었고 할아버지는 프랑스 대사를 지냈어. 그런데 한국, 그것도 교사? 어머니도 차분했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아시아 여행이 신선했을 거야.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란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문화, 다른 계층. 저는 부모님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따뜻하다고 아버지가 비웃으셨어요. 그런 말로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안정은, 너는 파리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어요. 저는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시선을 견디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 제가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대중문화보다는 진짜 한국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계획해놓은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2023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따뜻한 정서가 있었어요. 서울대 기숙사에 정착한 후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궁궐이나 전통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숲에서 진행되는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날은 10월 중순의 쌀쌀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숲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하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해요. 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함께 자원봉사를 했어요. 지훈은 제가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훈의 꿈과 가치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연습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훈은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11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훈이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배려심과 따뜻함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산 아래서 함께 걸으며 지훈이 말했어요. 클레어 씨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었죠.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프랑스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에게서는 허세나 가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지훈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린 건데 이런 반응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한 달 동안 저는 지훈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거리감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지훈은 교사 임용시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안부를 물어봤고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도 마음은 온통 한국에 가 있었어요. 특히 지훈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었을 때 지훈은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이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면 파리에서의 제 생활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친구들과 파티에 가고 샹젤리제를 거닐며 쇼핑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지훈과 함께 동네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던 그 소박한 순간들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평소보다 조용해진 것을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직 지훈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보내는 편이에요.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한 해의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곤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외교관 동료들, 어머니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프랑스 엘리트 가문 자녀들까지요. 모두들 제 한국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고 흥미로운 여행담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친구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한국에서 좋은 남자 만나지는 않았지. 요즘 한국 배우들이 인기라던데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만났어요. 제 대답에 웃음소리가 점점 잠잠해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파티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즉시 다른 화제로 돌리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한국 남자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제 말이 끝나자 파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니?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결혼 생활은 현실이란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가족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해.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지훈을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니? 아버지가 반문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니?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돈과 지위가 전부인가요? 사랑과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나요? 지훈은 비록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이면 사랑도 식어버린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훈과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지훈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 의지를 관철시켜야겠다고 말이에요. 새해가 밝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부모님과 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로 일주일째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시며 저를 피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과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고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지훈은 저희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클레어, 부모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보자.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1월 중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표정을 하고 계셨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클레어,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내가 그 한국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등록금, 용돈, 신용카드, 모든 것을 중단한다는 말이다. 내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현실적인 방법으로 깨우쳐주겠다. 어머니도 옆에 앉으시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어.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저를 지지해주시던 부모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다니요. 이건 협박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경제적으로 압박하시는 거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 교육이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한다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체험해보는 거야. 한국 교사의 월급으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니?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습니다. 돈으로 제 사랑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실망스러운 건 우리야.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모든 기회를 제공해줬는데 고작 한국 남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내가 더 실망스럽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훈아, 뭔가 말해봐.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미안해, 클레어. 내가 너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아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지훈 때문이 아니야. 부모님이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시는 거야. 저는 지훈이 자책하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아직 교사도 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너에게 지금 같은 생활을 보장해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나도 부모님처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셔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잘생긴 프랑스 남성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장 피에르 로랑이야. 외교관 집안 출신이고 현재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어. 너와 비슷한 나이고 가문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보는 게 어떨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 맞선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훈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야.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마음도 바뀔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부모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지훈과 함께 살 거예요. 경제적 지원 없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돌아올 거야.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틀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지훈과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왔던 제가 갑자기 독립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훈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항공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과 할머니께서 용돈으로 주신 돈을 합치면 편도 항공료는 충분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필수적인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지훈이 선물로 준 한국 전통 놀이개만 챙겼어요. 지훈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너에게 충분한 것을 해줄 수 없는데. 지훈아, 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중요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지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모하게 오지는 마. 일단 관광비자로 와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2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것이었어요. 지훈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 지훈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지훈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냈어요. 파리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지훈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지훈이 만들어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고 지훈이 학원에 가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근처를 산책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장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90일밖에 머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어 강사는 어때? 지훈이 제안했어요. 프랑스어 원어민이니까 프랑스어 과외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프랑스어 강사 자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도 아직 제 실력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훈의 소개로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프랑스어 회화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 학생들 앞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열정적이었고 제 발음과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로워했어요. 선생님, 프랑스에서는 정말 매일 와인을 마셔요? 한 학생이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만 마셔요. 하지만 식사와 함께하는 와인 문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용감하시네요. 사랑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오신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지훈 선생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학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정규 강사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클레어 선생님,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정식으로 저희 어학원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때부터 제 한국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비자 문제도 어학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작지만 제 자신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저녁마다 지훈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파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식사보다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클레어, 후회하지 않아? 프랑스에서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함께니까 매일이 새로워. 그때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클레어, 나와 결혼해 줄래?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지만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다이아몬드나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지훈의 진심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그 어떤 파리의 풍경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두 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비빔밥을 주시며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3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훈이 어학원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신다고 하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지훈 아버지가? 아니, 내 아버지 말이야. 오늘 프랑스에서 전화가 왔어. 내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까지 오신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냉정하고 이성적이셨던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신 거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사립탐정을 고용하신 것 같아. 내가 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틀 후 정말로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일하는 어학원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으셨지만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클레어, 집에 가자. 이제 이 모든 장난은 끝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지훈이 어학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마주친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아버지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을 훑어보셨어요. 그래, 내가 내 딸을 꿰어낸 남자구나. 아버지의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아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훈은 저를 꿰어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지훈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네, 내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줄 아나?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클레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클레어도 저를 사랑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클레어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아버지가 비웃으셨어요. 한국 교사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나? 내 딸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나? 그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 말씀이 맞았거든요. 지훈의 수입으로는 제가 프랑스에서 누렸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저는 그런 생활이 필요 없어요. 명품 가방이나 고급 레스토랑보다 지훈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훨씬 행복해요. 그건 지금 젊어서 하는 말이야. 몇 년 후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하셨어요. 그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클레어는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권리? 자네가 내 딸의 권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나?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 아빠,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훈이 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오히려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라. 모레 아침 비행기로 파리로 돌아간다. 싫어요. 저는 안 가요. 제가 강하게 거부하자. 아버지는 더욱 단호해지셨어요. 그럼 앞으로 가족과는 연을 끊는 거로 알겠다. 유산 상속도, 가족 관계도 모두 포기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저를 사랑해주시던 아버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해졌어요.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훈과 함께 살 거예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클레어. 내 때문에 내가 가족과 멀어지게 됐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지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도 괜찮을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혼자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훈은 아버지가 머무시는 호텔로 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 호텔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아버지께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했어. 그리고 클레어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그날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차가우셨어. 내가 뭘 말하든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쉽게 상상되었어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선 클레어에 대한 내 진심을 말씀드렸어. 저는 클레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클레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라고 했지. 지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훈이 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했어. 지금 당장은 클레어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클레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저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 제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용기를 내어 말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내가 내 딸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냐? 고 물으셨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책임진다는 건 클레어를 소유물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클레어가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레어의 꿈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왜 지훈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훈은 저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반응은 어떠셨어?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어. 하지만 내가 클레어와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표정이 바뀌시는 것 같았어. 지우는 아버지께 저희가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씩 들려드렸다고 했어요. 서울숲에서 처음 만났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던 일,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클레어가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어도 많이 늘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어. 정말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제 변화에 관심을 보이셨다니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 저는 클레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클레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입니다. 클레어는 정말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에요. 그런 클레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이틀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직접 제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클레어,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니?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와 만났어요. 지훈도 함께 왔는데 아버지가 지훈도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클레어,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니까 놀랐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인다. 아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에 휩쓸린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지. 너희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말이야.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다. 너희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은 프랑스와 한국에서 둘 다 해야 해. 내 어머니와 가족들도 지훈을 제대로 만나봐야 하거든.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파리로 전화를 거셨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도 믿지 못하셨다고 해요. 여보, 정말 마음을 바꾼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이사벨, 내가 직접 보니까 우리가 틀렸어. 클레어는 정말 행복해하고 지훈이라는 남자도 생각했던 것과 달라.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도 한국으로 오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조심스러워하셨지만 지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을 드시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지훈, 이 비빔밥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클레어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많이 늘었죠? 지훈이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제가 어학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프랑스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클레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지훈이 클레어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시더니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엄마? 할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진주 목걸이야.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거든. 결혼할 때 전해주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전히 우아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제가 가져도 되나요? 물론이지. 사랑이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도 변해야겠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셨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려야 했고 양쪽 가족의 문화적 차이도 조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특히 지훈의 부모님이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훈 아버지는 보즈우르라고 어설프게 인사하시며 저희 부모님께 다가가셨고, 지훈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어머니께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5월에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예식장에서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한국 전통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번갈아 입었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버지가 저를 지훈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훈, 내 딸을 부탁한다. 하지만 클레어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클레어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평생 클레어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보낸 며칠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훈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지훈아,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네. 제가 말하자 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6월에는 프랑스에서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파리 근교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제 친척들과 어릴 때부터의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지훈은 프랑스어로 서툴게나마 결혼 서약을 했고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지뷰 클레르 에베뚜 몽꿰르. 나는 온 마음으로 클레어를 사랑하겠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프랑스어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지훈은 드디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저는 어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던 예전의 저가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변화하셨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기준에 매여 있으셨지만 저희의 진실한 사랑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파리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지훈은 잘 지내니? 우리 사위 건강 챙기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훈의 교육관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시기도 해요. 사랑은 정말 기적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국경도, 문화도, 편견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지훈과 함께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곧 작은 생명도 우리에게 올 예정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쳐서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키우고 싶어요. 결국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제 인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